일본 경제신문입니다. 한국, 일본의 호감도가 첫 50% 이상의 여론조사. 반대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국의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 수준. 그런데 이게 통계의 오류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논란이 된 한일의 호감도 조사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혹시 이 기사 못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의 요즘 조사해보니까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다. 요새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일본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라는 이런 내용과 반대로,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싫어요 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한국의 짝사랑인가?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런 뉴스 혹시 못 보셨습니까? 어머. 이게 일본에서도 뉴스가 나왔거든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통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왜곡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한국, 일본의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 최고다. 근데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한국, 일본의 호감도가 첫 50% 이상의 여론조사. 근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국의 호감도는 6년 만에 최저 수준. SBS 비즈죠. 엇갈린 한일 호감도, 한국에서 일본이 조화가 업, 일본은 한국 조화가 다운. 매경 이코노미, 온도차 보인 한일 호감도, 한국은 최저치, 일본 최저치로 엇갈려.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일 양국 미디어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양국 간에 반대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각종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서적인 격차는 정말 크나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통계의 오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조사가 한국은 동아시아 조사 연구기구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국민의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을 좋아하는데 일본은 좀 별로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일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냐? 일단은 성별입니다. 남성 48%, 여성 51.8%. 뭐 거의 동일하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연령입니다. 10대 2%, 20대 합쳐서 11%, 30대 12%, 40대 15%, 60대 이상 41.9%. 연령대 맞춰야 되잖아 이거. 자, 이미 사건 해결 정답은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 나왔잖아. 온도차가 너무 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한대. 조사 보니까 간극이 너무 크네요. 그렇죠, 여러분. 클 수밖에 없지. 근데 일본 사람들 보기에도 아니 근데 드라마라든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옷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라고 물음표였는데. 그렇죠. 일단 이 연령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대답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또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박간혜가 일본 뉴스 기사 가져올 때 야후 재팬에 있는 기사를 많이 들고 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야후 재팬 기사를 들고 오지만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댓글을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이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 이용자가 엄청 많습니다. 8,500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댓글 다는 사람들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에서 제일 코어한 핵심 연령층이 누구냐면은 60대 이상 남성 비율이 21.1%로 가장 높고, 구글은 20대 남성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60대 이상의 여성 비율 또한 높다. 즉 일본에서 젊은 층은 구글을 쓰지만 고년층은 야후를 쓰십니다. 댓글도 야후를 쓰십니다. 이 야후 재팬 댓글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지금 전시 상태고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선전포고를 했고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일본이 최고고 그런 내용이 야구재팬 댓글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입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잡한 감정이라고 여기는 순화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론조사 자체도 좀 뭔가 좀 순화돼서 대답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나온 거란 겁니다. 그럼 느끼잖아요. 그럼 왜 이 연령층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뭔가 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걸 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이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TV세대입니다. TV세대. 그러니까 TV 뉴스, TV에 나오는 버라이어티, 그리고 신문. 그 매체에서 좀 많이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영향이 계속 꾸준하게 쌓여온 사람들 세대입니다. 당장 박근혜가 일본의 버라이어티라는 그런 걸 하면 일본의 국뽕방송, 일본 스고이, 서양인 일본에 와서 일본 택시문 보고 탁 차고 일본에 와서 호텔에 일본은 수돗물을 마셔도 되네. 어깨 탁 치고 일본은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하네 하고 일본의 아키하바라 가서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아름답다, 일본 최고다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예, 넘버원이에요. TV에 자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일본밖에 없다. 그렇지. 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근히 어르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말 발언하셔요. 아, 이런 거 일본밖에 없으니까 본 적이 없죠라든지. 그렇죠. 뭔가 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좀 드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뉴스도 해외 외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한 번은 일본 미디어에서 여과된 외신을 좀 많이 믿는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로 나오는 뉴스보다 일본 미디어를 더 믿고 일본 미디어가 전달한 것에 좀 많은 신뢰도를 가진 연령층들이 그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TV 이런 걸 좀 많이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후가 일본 지금 토종 플랫폼 같은 느낌도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밀어주는 일본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일본 젊은 층들은 저희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거라든지 한국 드라마, 한국 버라이어티 좀 문화가 친숙한 거예요. TV보다 진짜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런 웹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좀 흡수하다 보니까 일본 TV 누가 봐? 이제 TV 안 봐. 좀 뭔가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그리고 정보를 찾을 때 SNS로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더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이게 플렉스적인 게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연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60대 이상 분들이 더욱더 특히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좀 많이 민감한데 그 이유가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달러 추이입니다. 자, 60대 이상 분들이 젊었을 때네요. 한 요 1992년 요때쯤 있잖아. 요때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제 격차가 10배 이상 났어요. 10배 이상.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갭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한 이제 전체적인 명목 GDP만 따지면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일 간에. 1인당 명목 GDP. 이것도 옛날에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거의 뭡니까? 거의 5배 이상은 차이가 났어요. 1인당의 명목 GDP도.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죠. 이제 1인당 명목 GDP는.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시아는 일본이 최고였어요. 일본이 말하면은 다 부러워했고, 일본, 재팬 is 넘버원이란 말이야. 이분들 아직까지도. 일본 TV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잖아. 서양인이 와가지고, 와우, 일본이 너무 좋아서 일본 여행 온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엔 없는데, 일본엔 이런 게 있구만. 역시 일본인들의 장인정신은 대단해. 그래, 그렇지. 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잖아. 그리고 한류 붐이 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그 열광하셨으니까 남성분들은 있잖아 자기가 20, 30대 회사에서 일했었을 때 그렇죠.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남성들도 예를 들어 젊은 층이라면은 뭐 있잖아 트와이스부터 한국 여성 있잖아 여러 가지 아이돌도 좋아해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또 남성분들이 되면은 그분들에게는 아예 용사마 세대도 아니었잖아. 한국 아이돌 세대도 아니야. 한국 드라마도 안 봐 60대 이상. 왜냐면 회사 다녔으니까. 그리고 은퇴했잖아. 그럼 뭐야? 본인이 알던 일본 TV라든 일본 기성 문화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을 물어봐. 그러면은 이게 좋게 보일 게 안 나와요. 나는 모르는데 내 손주는 내 손녀는 저걸 좋아하네. 라든지. 그런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뭔가 말을 못한
그 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다이렉트로 반영된 게 이 야후 재팬의 댓글이고, 이게 좀 뭡니까? 이번에 약간 간접적이지 마냥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한일 양국 간의 호감도 통계에서도 60대 이상에게 편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뭔지 모르겠지만 온도차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 외국 통계가 잡힌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저 일본 통계를 20대 여성 40%로 하면은 한일 양국은 지금 거의 최전성기. 너무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그 정도 느낌까지 올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연령대를 떠나가지고 좀 이제 골고루 있잖아요. 통계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정부 통계가 아니에요. 어쩌면 민간 통계를 가져와서 일본 NHK에서도 한국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도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는 일본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한국은 일본 좋아하는데 일본은 한국 싫어하고 있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이런 논란이 된 한일의 호감도 조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추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호감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 그 있잖아요. 야후 재팬의 그 이용 연령층부터 이래가지고 아마 많이 놀라실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일본이 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의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거의 너무 고령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본의 고령층들의 저는 의견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반영되는 것도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러네. 일본 전체 여론이라고 하면 비율이 높으니까 되긴 되는데, 다만 한일 관계라는 게 과거를 두고 한일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한일 양국 간의 호감도를 봤을 때, 자,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나아질까를 미래를 보고 저런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인구 비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있잖아요. 젊은 층들을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모색하면서 혹은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있잖아. 그런 친구들에게 비율을 더 주는 게 더 옳은 오히려 있잖아. 취지에 걸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응답을 안 했나 봐요. 예. 저희도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젊은 분들이랑 나이 드신 분들 이미지 차이는 있어요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그렇죠. 인식의 차이는 아직까지 그거는 있어요라고. 근데 그거 반영되는, 그러니까 20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연령대별로 좀 더 조사해서 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아마 그냥 대충 날림을 한 것 같아요. 뭡니까? 저거 나름 통계 자료니까 통계 방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진 거겠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저런 식으로 뭔가 좀 오보 아닌 오보죠, 저게. 하게 된 거고, 근데 그걸 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아니, 한일 양국 교류가 늘어나고 한다는데 한국에서는 일본 호감도가 역대 최고인데 일본은 최저네? 이거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우리가 퍼주는 거야? 약간 뭔가 이상한 기분 들잖아요. 그런 좀 미스리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좀 뭔가 여론에서 저걸 있잖아.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저걸 다 언제 다 팩트 체크합니까, 솔직히. 그죠? 예. 하는데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통계 자료 나왔어? 오케이, 인용.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근데 언론사도 어려운 게 원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 통계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면 뭘 믿고 보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둬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정보니까 통계로 낸 거잖아요. 그렇죠. 되는데 이제 저게 아마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제 있잖아요. 예. 씁쓸한 게 좀 많이 있겠죠. 예. 그러네. 항상 이번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를 볼 때는 있잖아요. 뭔가 자기 이미지랑 다르네. 그럴 때는 원 조사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러니까 라는 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네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통계를 많이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고 올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자료 들고 오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구라치면 일본 다 구라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민간 통계 같은 거는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것도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그거를 보도를 했으면은 악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저런 것도 좀 우리가 볼 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